지난 6월 15일 암호화폐 시장에 술렁이는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글로벌 자산 운용사 중에 이른바 끝판왕급으로 불리우는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인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간 SEC 측에서는 다수의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는 승인했지만 현물 기반 ETF는 모두 반려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현물 ETF 신청 소식에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죠. 오늘은 이러한 비트코인 ETF가 무엇인지, 현 비트코인 ETF 신청 상황,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 이거의 약자로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 중에 가장 유명한 투자는 주식과 펀드죠. 하지만 주식은 해당 개별 주식의 악재, 이런 등의 리스크, 그리고 펀드는 매수, 매도의 별도 기간이 소요돼서 좀 불편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ETF거든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가지고 만든 게 상장지수 펀드 ETF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죠. ETF는 추종하는 지수의 구성 종목들로 펀드를 구성하기 때문에 ETF를 매수하면 지수 구성 종목 전체를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의 장점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ETF의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보면요, 낮은 투자 비용,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서 ETF는 운용 보수가 저렴하고 증권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유도하고 있죠. 금융당국에서. 그리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고요. 기존의 주식 거래 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거래소에 상장돼서 주식과 같이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한 운영, 시장 가격은 기초 지수의 움직임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펀드를 구성하는 주식 내역과 순자산 가치를 매일 공표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소액으로 분산 투자,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흔히들 ETF가 지수를 추종한다고 하는데, 이는 ETF의 주가가 지수, 흔히 말하는 인덱스를 얘기하죠. 지수와 같이 연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이 있다면 S&P 500의 지수가 높아지면 주가도 같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이 거래소를 통해서 쉽게 비트코인 거래가 되죠. 개인은. 하지만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나타나는 증권과는 비트코인이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하려고 해도 고민이 많죠. 여러 규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잘 못 들어오는, 개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한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ETF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거래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는 측면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몇 년을 계셨던 분들은 이 내용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리스크가 있죠. 거래소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은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은 기관급들은 본인들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돈을 수탁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고액의 투자자들 경우에는 이런 거래소 리스크가 사실은 큰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발생했을 때 출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비트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증권처럼 증권 거래소에서 이 상품을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에 대한 리스크를, 이미 검증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류의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자금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갖고 기존의 거래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때 거래소는 바이낸스나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를 얘기합니다. 이런 곳을 통하지 않고도 많은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ETF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전에는 선물만 허용을 했어요. 선물만 허용했는데 이번에 현물로 진행하는 부분들을 신청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블랙록의 ETF 신청이 가지는 의미는 뭐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번 ETF 신청의 중요한 점은 전통 금융시장의 본격적인 유입이라는 측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수차례 승인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거부를 당했습니다. SEC 측은 주로 투자자 보호라는 이유로 그동안 거부를 해온 것인데요. 제한된 ETF가 시장 조작 및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디나이드 됐죠. 디나이드 된 겁니다.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6년 비트코인 ETF 거절의 역사라고 나오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증권위로부터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지 못한 자산 운용사들, 이게 이제 규모적인 측면이나 비트코인에서의 등락률 이런 부분들에서 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서 SEC 미국 증권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ETF 신청은 기존의 ETF와는 좀 다르죠. 우선 블랙록은 운영 자산 규모가 약 10조 원. 여기에 또 기사들을 또 보게 되면요. 이 블랙록은 운영 자산 규모가 약 10조 달러입니다. 10조 달러. 야, 우리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 운영 규모가. 그래서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괜히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칭호가 붙은 게 아닙니다. 10조 달러를 운영하는 블랙록은 그 위상과 영향력은 아무리 SEC 측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끝판왕이 본격적으로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됐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이거를 비트코인 상승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블랙록은 지난 15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iShares 비트코인 신탁 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다른 글로벌 대형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도 여기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준비했고 신청에 합류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이 승인이 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위즈덤 트리, 바네크,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하는 등 여러 부정적 시각으로 대응했던 SEC 눈치를 보고 있던 기업들이 줄줄이 ETF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ETF 전문 애널리스트 블룸버그의 이 블랙록의 ETF 신청은 반려된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낙관적인 분위기를 불어넣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기사에서도 나오죠. 여기에 지난주 세계 ETF 신청, 그리고 이어서 미국 자산관리회사 두 곳이 또 신청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인베스코, 여러 자산 운용사들의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승인사 발키리도 선물 ETF 했던 발키리도 여기에 현물 ETF 신청에 합류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사로 꾸준히 지금 전개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어서 보게 되면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심사 신청 현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현재 신청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된 블랙록과 피델리티 ETF 신청은 지난달 30일 SEC 측으로부터 제출한 서류에 미완점을 지적받았고요. 이렇게 SEC 측에서 일단 기본 반려라고 하면은 좀 용어가 이상하지만 일단은 부실하다고 다시 보완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 비트코인에서는 급락이 나왔죠. 알트코인에서도 그렇고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이제 ETF 신청서에 좀 부실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승인을 거절했다. 제출한 서류가 부실하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폭락했지만 다시 또 회복을 해버렸죠. 여기 보면 감시 공유 계약 관련 현물 비트코인 거래소 명의 서류에 명시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안 돼 있어서 보완을 해라고 해서 그 이후에 보완을 해서
제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블랙록조차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며 좀 불안해했죠. 얘는 출렁인데 사실 뭐 내용이 금방 또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신청한 ETF 신청서들의 감시 공유 계약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감시 공유 계약은 시장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여기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에 필두로 여기 감시 공유 계약 문제가 있음을 지적.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부분들을 요청을 합니다. 이런 감시 공유 계약은 시장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거래 플랫폼과 시장 거래 활동, 그리고 청산 활동, 고객 신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발빠르게 해당 플랫폼을 코인베이스로 지정을 했죠. 지정을 하고 ETF 신청서를 재신청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에 앞서 수차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도 블랙록의 신청 사례를 참고해서 ETF 신청서를 수정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수정, 블랙록의 신청 사례 참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서 576건의 ETF 승인 사례를 가진 블랙록의 신청 사례를 참고 수정하는 결정에 나선 것, 커닝 페이퍼로 활용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는 지난 4월에 신청했는데 여기 뭐 지금 6월 15일에 제출된 블랙록보다 2달 앞서 신청한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승인이 획득할 확률도 존재합니다. 이번 ETF 신청 러시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유동성의 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물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그동안은 없었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블랙록 또한 운영 과정에서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또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블랙록의 ETF 신청은 될 것인가? 승인이 될 것인가가 남겠죠. 업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의 위상하고 규모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블랙록은 과거 SEC 측에 576건의 ETF 상장을 신청해서 단 한 건을 제외한 575건을 승인받은 어마어마한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33% 이상의 미국 ETF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다. 아마도 내부에서 검토를 엄청 했을 거라고 보고요. 준비와 관련 제반 작업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ETF 신청이 거부를 당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저희가 아이머니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저희가 그런다고 다 그래진 건 아니지만 또한 부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겉으로 보기에는 SEC 측이 SEC를 이제 필두로 하고 있죠. 필두로 하고 있는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통 시장의 암호화폐 진출은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슈왑 이런 부분들이 월스트리트의 주요한 증권사들, 자산운용사들이죠. 이들이 합작한 가상자산 거래소 EDX 마켓이 거래 지원을 시작을 했다는 기사가 6월 20일에 나왔죠. 최근 디지털 자산을 화폐로 또 인정한 듯한 미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듯한 내용의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대적인 흐름을 감안한다면 이번 당장은 승인이 만약에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SEC 측에서 계속 미루고 할 부분은 못 된다라고 봅니다. 추가로 미 정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바이낸스를 견제하고 바이낸스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 지금 41.9%까지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8월 이후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춰지고 있는 거죠. 80%까지 달했는데 현재는 40%대까지 일단 하락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미 정부의 의도적인 바이낸스 견제, 동시에
미 전통시장의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장 진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등으로 보면 미 정부와 금융시장이 가려고 하는 시점들과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ETF가 실제로 승인이 되고 ETF가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얘기 드릴 때 보통은 금 ETF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4년 금을 기반으로 하는 ETF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ETF, 여기에도 보면은 잠재적 현물 비트코인 ETF와 비교를 할 때 금 ETF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이 ETF가 2004년에 출시되고 난 뒤에 10년간 369%라고 하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죠. 금의 상승이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을 봤을 때 그 ETF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출시되고 나면 일종의 간접 투자 겸 직접 투자를 겸하고 있는 상품들이죠. 현물 베이스니까 이 부분들이 시장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일으켜 왔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10달러였던 2004년에 출시가 됐는데 그때에 보면 엄청난 상승을 이루죠. 엄청 상승을 이룹니다. 6년 동안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금에서 대략 한 400%, 369% 정도의 상승이거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에서는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금이 지극히 보수적인 상승세거든요. 보수적 상승세라고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는 사실 이런 300%, 400%의 상승은 일반 시즌의 움직임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20년도 저점에서 21년도 고점을 보면 거의 16배, 10배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치면은 1000%죠.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번 ETF의 출시가 승인이 되면 현물 베이스 이 움직임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함께 또 다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죠. 비트코인. 이 시장에 거대 금융기업의 진출 의지가 제도적 기반과 함께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과거 금 기반 ETF보다 더 큰 상승 시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청과 승인 여부를 기대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영상들 저희들 주간 이슈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일단 SEC 측에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이게 물밑으로 뭔가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가. 물론 오늘 영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드렸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로 서로 이렇게 뭔가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이번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신청 부분들을 좀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간 이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들 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아이엠머니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분들은 아이엠머니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